안녕하십니까.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김영호 통합당 공관위원장의 공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4월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희구하는 많은 보수파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 통합당의 비우기에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요. 채우기에서 이런저런 실망들이 커져 나옵니다. 더불어서 김영호 위원장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공천, 또 검증 자체가 워낙 부실했던 공천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이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결국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13일 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공천 과정에서의 아쉬움들을 열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서울 강남병에서 김미균 씨를 단수 공천한 겁니다. 이번 김영호 공천에서 이 가장 두드러진 공천 실수로 지목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강남병의 이 30대 IT 업체 대표인 김미균 씨를 공천한 겁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만은 이 서울의 강남 지역은 보수파의 아성이기도 하죠. 또 미래통합당의 상징적 인물들을 공천하는 것이 관례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 강남갑의 태영호 전 북한 주영공사를 단수 공천한 거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남병에 공천한 김미균 씨에 대해서는 이 결과 발표 직후부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김미균 씨의 뭐라 그럴까요?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개가 좀 갸웃갸웃됩니다. 정당 공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의 공유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지향점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공천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평소 가치관이 분명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평소에 좌파적 소신을 가졌다든지 지금의 민주당 지지를 했거나 그 동네에 기웃거린 사람이라 그러면 어차피 철새 정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철장 검증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김미균 씨의 경우에는 당장 SNS만 열어봐도 과연 미래통합당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 SNS에서 퍼지고 있는 김미균 씨 관련 내용들 보면 지금 화면에도 하나 보이시죠? 이 대통령 순방에 함께 했다든지 또 문바 페이지에 좋아요를 설정했다든지 또 조국 사태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추석 선물을 자랑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돌아다닙니다. 물론 기업인이다 보니까 대통령 순방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선물을 받고 좋다고 자랑질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인물을 서울의 강남병에 내리꽂는다? 이건 한마디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오만이자 독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인격모독에 해당되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런 인물을 공천할 정도로 이 통합당 공관위의 의식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의심스럽고 과연 미래통합당의 기본적 지향점을 통합당의 공관위 사람들이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들이 나오니까 13일 결국 김미균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습니다만은 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공관위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내리꽂기, 또 돌려막기 공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천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무분별한 내리꽂기 그리고 돌려막기 공천입니다. 물론 중진들의 험지 출마 당연히 시도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분별한 단수 공천은 미래통합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천 연수을에서 민경욱 의원을 제치고 단수 공천된 유승민계의 민현주 전 의원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현역 의원인 민경욱 의원과 경선이라도 하게 만들어줘야 될 터인데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경선하겠다고 태도를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문제 많은 공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민현주 전 의원은 도로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개혁의 모든 노력을 거품으로 만들었다. 또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 민 전 의원의 반발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이나 보수파의 이런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도로 박근혜 당이라고요. 그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저렇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 이 후보의 그릇이 보입니다. 저런 자를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통합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군 또 다른 불공정 공천 사례로는 최홍, 서울 강남을, 이두아, 대구 달서 갑, 배준영, 인천 중 강화, 웅진 이 지역 후보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공천을 준비했던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사람이 김영우 위원장하고 인연 때문에 경선 없이 공천을 따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도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부산 북강서을에도 단수 공천된 사람이 있죠. 김원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을 무시한 내리꽂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황교안 퀴즈는 무차별 탈락하고 김영호 퀴즈는 무더기 공천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후보 검증도 못한 공천관리위원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번 공관위 공천 중에 또 하나 문제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자체가 워낙 부실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북 포항의 어떤 지역구입니다. 김모 의원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불법 공천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발 내용을 보니까 선거사무장의 금품 제공이 적발돼 가지고 2019년 10월 17일 징역형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이 상실됐죠. 자, 이 시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공천 대가로 남편에게 500만 원, 아들에게 500만 원, 총 두 차례 1000만 원을 줬고요. 사유에게 또 500만 원 줬다 이거죠. 그래 하여간 전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후원해 줬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은 12일에 경북의 한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의원 측은 김모 의원인데요. 이쪽은 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을 공관위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소장이 이 공관위에 접수까지 했다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공관위는 이걸 문제 삼지도 않았고요. 검증도 안 했습니다. 그냥 경선 대상으로 후보를 올려버렸습니다. 공관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네 번째입니다. 공관위의 호남 포기 문제입니다. 이번 공천 작업에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남 지역에 대한 공천 포기입니다. 아무리 호남 지역에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에는 최소 한 20여 군데 정도는 공천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공천이 급하다고 해서 수준 낮은 자들을 공천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검증된 호남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가지고 호남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번 광주 지역에 주동식 지역평등연대 대표를 공천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 후보들을 통합당은 더 찾아내고 또 삼고초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호남 지역에 그런 유능한 인물들을 공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험지도 아닌 사실상의 죽음의 길이죠. 사지로 가는 그런 후보들에게는 선거 후에라도 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천에서 아예 호남을 포기하려고 하는 공관위의 무성의한 태도가 정말 아쉽습니다. 당내 중진들을 포함해가지고 호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국은 이 황교안 대표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관위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런 공관위원들을 임명한 것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결국 이번 공천에 대한 무한 책임을 황교안 대표가 져야 된다는 의미죠. 이제 공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천위원장을 맡아왔던 김영호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공관위원장을 선출하기보다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공천을 마무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고 하루빨리 공천 잡음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뭐 공천을 어떻게 하든 반발도 있고 잡음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의가 우선이면 그 어떤 잡음도 수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필요한 것은 반문재인 연대의 확고한 공격 진영을 짜는 것입니다. 이 보수파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전선에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친박도 친이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친박 친이 따집니까? 물론 미래통합당에 오늘 있기까지 과오가 분명한 사람은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천에서 비우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되었다고 무소속 출마를 운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선당후사, 당이 먼저고 개인이 나중인 이런 선당후사가 아니라 자신의 당락이 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전투력 있는 최선의 후보들을 이번 선거에 내보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번 선거 공천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끔은 황교안 대표의 칼에 피를 묻힐 필요도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